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도시공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목포는 오랫동안 묵혀둔 공원을 일몰제 시행 전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선 공공성과 환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혹은 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고도 합니다. 먼저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라고 합니다. 일몰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20년이 경과된 예를 들어 공원, 도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20년이 되도록까지 집행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가오는 2020년 7월부터 자동 실효되는 제도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목포 등 전남의 전반적인 민간공원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자님, 사실 민간공원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전남 지역에서 이제 도시공원으로 이제 이 지정된 그 부분을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전남 지역에는 총 1,444곳, 약 한 2천여만 평이 이제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목포에서는 135개소 정도, 200만 명 좀 넘어요 이제. 그래 이제 이 면적에 도시공원으로 시설을 해놓은 공원으로 조성된 그 부분은 전남은 이제 66%, 그리고 목포는 72% 정도 조성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수치로 보면은 굉장히 높게 이제 조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대부분은 다 어린이공원, 소공원들이고,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도시공원 그 일몰제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남이나 목포나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가 발생할 경우 생기게 되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공원 우리나라 이제 공원 면적의 53.5%가 2020년 7월 1일자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나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이제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7월이면 그마저도 이제 절반이 넘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도시공원은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폭염과 같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그 환경 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 문제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 삶의 질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팬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고요.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다각적인 정부 시책에 부응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공원을 지키는, 목포시 자체로서 공원을 지키는 사업을 계획 중이고 또 연구 중이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공원 조성 사업,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포에 소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공원이라면 어린이공원, 주택지 옆에 있는 그런 공원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선진국 같이 리모델링, 참고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 어린이 공원에서도 플라스틱이 없는 나무 위주의 그리고 소공원 리모델링 하면서 식재 위주의 이런 공원을 도시공원으로서 숲공원으로서 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자동 실효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장님,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지금 지자체에서 목포시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외에 특별하게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어떤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이제 이런 소공원 같은 거 꾸미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조성된 부분이거든요.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갖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그거 하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체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 제도는 정확히 뭡니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공원으로 조성된 지 이제 실효될 예정인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대폭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이것을 한 것이 2014년 3월 또 2015년 1월에 여러 가지 요건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청인 지자체에 기부 체납을 하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건설을 해가지고 그 어떤 민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저희 목포시에서는 목포 산정공원을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자님, 이제 우리 그 기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르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민간공원 특혜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부의 잘못된 입법으로 이 도시공원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이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체 부지 면적의 20%를 개발하고 80%를 그 개발 비용으로 사가지고 이제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2015년도에는 다시 박근혜 정부 때 10%를 더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요, 세상에 없는 권한을 줘요. 지자체나 정부가 가질 수 있는 토지 수용권 자체를 민간 건설업자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정확하게 우리 도시 기반 시설, 생태, 시민복지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이 지역은 내가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제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산정공원 특례 사업 산정공원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이죠. 거기는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지금 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이 공원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최고 29층까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콘크리트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 공원 정확하게는 78%를 기부 체납하는 것이죠. 맞죠? 이제 22%를 개발하고 78%를 기부 체납하는 것이죠. 산정공원은. 그런데 이것은 78%를 산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 완전히 콘크리트 숲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여기 공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더 망치는 길입니다. 녹지를 망치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민간 이 공원 특례 사업의 핵심입니다. 네, 특례가 아니라 특혜 산업이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이 사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걱정도 큰 게 사실이긴 합니다. 목포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7곳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산정공원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 목포시 입장은 국가 정책을 뭐 옛날부터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지자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는 총 7개소의 민간공원 사업 대상지 후보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 저희가 제출을 했고 전국에서 이런 사업 대상지를 다 검토를 하셨는데 산정공원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부지 면적이 굉장히 7개소 중에 47만 제곱미터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저 목포시에서는 이런 안타깝지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선을 하지 못하면 차선이라도 연구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정책 결정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70년도에 지정이 되었지만은 현재 저희 천주교 공동묘지가 약 3,500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마리아회 고등학교에서부터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인데요. 그게 목포의 관문이기도 하고 또 현재 다부제길 하나 조그맣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그 어떤 숲으로서 아니면 우리 미달산 둘레길, 양을산 둘레길 같이 어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남은 70%라도 공원으로 명품 공원을 조성하든지 시민이 원하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원 있는 그 민간공원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은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올해 3월에 주 서희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가장 그 지역쯤에 인근 지역에 있는 백년지구 등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주민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민간 사업자가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패널께서 민간 사업자가 29층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한다. 그대로 이렇게 실행이 될 것이다고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간 사업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제한된 안에 불과합니다.
지금 저희는 목포시 입장은 협의안을 수용을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든 대안 제시를 좀 해야 될 입장이 있는데요. 먼저 우선적인 게 인근 지역 주민입니다. 인근 쪽에 몇 가지 7, 8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만은 천연가 아파트, 모아일가 아파트,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위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저희들이 시민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 전략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우리 또 그쪽 환경 단체에서도 우리 그 자문위원회 계시는데요. 그 자문, 또 목포시 공원위원회 자문, 또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런 자문 등에 거쳐서 협의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고, 또 행정 절차가 또 남아 있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목포시 건축위원회 심의, 이런 복잡한 절차들, 환경부의 승인, 이런 절차 등이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요. 그런 일련의 과정, 약 1년 반 이상의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아까 우리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목포 시민들이 우려하는 어떤 공익성, 또 환경 저해 요인의 최소화, 그런 저감 효과를 저희들도 충분히 그 사업자한테 제안할 계획이고, 그리고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시에서도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으로서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된다는 절박한 네. 심정으로 저희들도 네.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이 제한을 하면은 지자체에서 부결시키면 됩니다. 이건 뭐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수용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결시키면 돼요. 그것은 지자체의 이 정권이에요, 이게. 그래 그 중앙 정부가 이것을 시행을 하냐 안 하냐 그 문제는 관여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이 문제가 주민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안 되구나 하고 결정만 내리면 돼요. 또 하나는 지금 묘지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묘지 문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예전에는 변두리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 중심권에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묘지 이전을 이유로 고층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지금 그 산정공원을 보시면요, 가보시면은 산을 대폭적으로 허물지 않으면은 아파트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부분 다 헐어버려야 돼요. 실제로 지금 그 지역이 그렇게 개발이 어려운 지역, 산을 허물지 않고 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어 목포시청 뒤에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자들은 다가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제한 사업이라서 이쪽에 이익이 이제 사업자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절차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성공한 사례는 딱 한 곳뿐입니다. 아마 한 9년 전부터 준비해온 의정부시에서 딱 한 곳뿐이거든요. 또 하나는 대전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에는 제한 사업 들어오는 것 자체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월평지구에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간 거버넌스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 과정 속에서 처음 추진할 때부터 목포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죠. 묻지도 않았죠.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이래 이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상의 이 의무사항이고 그 전에 먼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결여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선 딱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도니까 이게 대안이다 하고 덜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당장 내년 7월,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자체는 막대한 보상금을 또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지자체와 환경단체 모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도 쭉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우리 환경 운동단체하고 또 이제 정치권하고 합해서 최소 7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만이 돼요. 이거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이 법률 자체가 사실은 2000년도에 법률 개정을 한 게 정부의 욕심, 정부의 무지, 입법기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은 1999년도에 이제 나대지 학교부지 나대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그 과도한 침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국공유지 포함해서 논밭이나 임야까지 다 포함시켜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결을 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는 대지에 대한 과도한 사용권이지 논밭 임야는 그 용도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할 이 도시공원이 전부 다 없어질 사안은 모든 것이 다 입법기관의 책임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꿈쩍도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치권하고 우리 지자체단체장들이 정말 이제는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이 도시숲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앙정부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돼요. 그런데 민간공원 제가 행정력 낭비를 하는 것은 이쪽에 신경을 쏟을 그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이쪽으로 함께 지역국회의원들하고 전라남도의 각 자치단체, 전라남도 다시 전국적으로 합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도시숲이 살아나요. 또 하나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토계획법 104조, 또 공원녹지법 44조를 규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비로 50%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도로 이 도시계획 시설이죠.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지방자치제 그 관할 사무인 지방도로나 이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50%를 다 국비 지원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원만은 기재부가 이건 지방 사무다라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법률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꾸준하게 부딪히고 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도 기재부에 외면한다고 해서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그 나머지 50% 예산 자체도 세우질 않고 있습니다. 이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실제로 그만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지자체로서 어떤 국가 정책에 현행 유지되고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해서 어떤 대안 제시를 하고 이루어지는 저희들도 당연히 이제 의회 기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장들이 이제 하실 일이고, 저희는 이 현행 제도 하에서 어떤 것을 지켜낼 것이냐, 그것이 이제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 환경단체나 우리 지자체나 목적은 동일합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또 도시숲을 창출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걸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우리 압박감들이 있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도 옛날에 악법도 법이고 차선책이 아니면 차악이 아니면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한다는 음정에서 민간공원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 부지를 70%를 확보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향후 그게 개인 소유로 했으면 저희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묘지 이전, 수배되는 사유권에 대한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고 70%에 대한 땅에 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거기는 인근 지역 주민만이 또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포시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는 가장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것이 유달산, 그 다음 갓바위, 양을산, 우리 산정산, 이 큰 축에 걸린 공원을 저희가 이것은 끝내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정산은 민간공원 소정 사업 제도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관리 지역으로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겠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적 관리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이라면 아까 말한 보존 녹지를 묻는다든지 경관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든지, 아까 자연 녹지를 하더라도 연합을 해버리면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건축적으로. 또 좀 토지에 사실상 통행로가 없다 하더라도 그 밑에 토지 소유자하고 연합을 해서 개발 사업자의 어떤 그 단지 개념을 해버리면 여러 가지 또 형태의 개발 여건이나 개발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좀 지정을 한다든지, 또 아까 가장 상위법인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아예 거기는 하는데, 이런 것은 또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또 이런 반발이 또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목포시 정책적인 결정 방향으로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들도 지정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책로와 쉼터 공간인 마땅히 주민들이 누려야 할 공원을 또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 모두의 노력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남은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행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몰제 실행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에 시군별로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법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